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7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랴부랴 좀 라이브를 좀 진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일단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2% 정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오늘 주가가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미국에서요, 이 반도체 보조금을 깎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과 SK는 아직 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TSMC 그리고 뭐 인텔까지는 받았는데 지금 삼성과 SK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트럼프 측에서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좀 터졌다라는 거죠. 그동안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HBM3 패스트 트랙을 처리한다. 패스트 트랙을 처리한다라고 젠슨하게 좀 얘기하면서 HBM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다시 한번 외인들을 조금 이끌어 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또 실망감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정말 칼을 갈고 있죠. 그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HBM에서 2등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2위죠. 지금 1등이 일단 SK입니다. 결국에 2위였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2위로 현재 지금 밀려 나온 상황이죠. 자, 2위가 다시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첫 번째가 인사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았고 특히나 이 반도체 부분에서 이 인사 분명히 저는 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어떤 이슈가 좀 나왔냐면 오늘 그 삼성전자가 결국에 뭘 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임원 100명 물갈이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 삼성전자 인적 쇄신을 한다라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바로 내부적인 문제가 제일 좀 심각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이 기술주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 기술에서 절대로 뒤처지면 안 돼요. 뒤처지면 진짜 여러분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HBM에 대한 부분, 그죠?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하게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SK하이닉스는 이 HBM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삼성전자가 항상 생각한 게 뭐예요? 원가 절감, 그죠?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 자, 여기에만 지금 초점을 두면서 이 기업을 끌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저는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지금 오늘이죠, 여러분들. 오늘 인사를 결정을 하면서 결국에 지금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뼈를 깎는 노력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의 시작은 결국 내부다. 그쵸? 내부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외부적인 부분까지도 해결을 한다면 충분히 주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걱정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좀 내려가는 동안에 뭐 추가 매수도 하시고 물타기도 하시고 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사실 어디가 지금 저점인지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외인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빠른 속도 뭐 4개월 만에 거의 뭐 마이너스 3, 40%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정말 말 다 했죠. 그죠? 자,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고 추가 매수를 막 진행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매수할 때 뭐 100만 원 매수합니까? 아니죠. 뭐 보통 뭐 억 단위, 그죠? 억 단위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10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로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 추가 매수와 물타기 그리고 신규 진입에 대한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결국에 자, 우리가 이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열쇠가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외인들한테 있어요. 외인들이 결국 그 키를 저는 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 우리가 7월 달부터 해서 뭐 10만 원 간다, 뭐 12만 원 간다, 13만 원 간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때 사실 이 외인들은요, 이미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외인들이 갑작스럽게 매도 폭탄을 쏟아붓는 거죠. 자, 여기서 사실 뭐 누가 대응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구간이었다. 제가 이 삼성전자를 20년 넘게 매매를 했고요. 최근 이 유튜브도 4년 넘게 여러분께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와,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반등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 이거 정말로 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인 만큼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초보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그죠? 아, 삼성전자는 갖고 있으면 무조건 주가 올라. 적금식으로 넣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조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면 삼성전자 이 반등 우리가 언제 나올지를 조금 예상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렸던 흐름 있잖아요. 이 외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고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우리 그냥 투자자로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외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 외인들이 왜 주가를 지금 올리지 않지? 왜 안 들어오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영상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외인들이 지금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원하는 바가 이뤄질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1월 14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동시옵션 만기 날이었어요. 동시옵션 만기 날이었는데 자, 지금 이 14일부로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 있점들, 이 방향성, 내가 만약에 매도로 포지션을 끌고 갔으면 이 부분이 결국 청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보시면 11월 14일 전에 강력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강력한 외인들의 매도가 좀 있었거든요.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자, 이 구간이었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밑에서부터 뭐 얼마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매도 물량, 매도 금액이 증가한 거 여러분들 확인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14일부로 모든 포지션이 청산이 됐어요. 근데 15일 날에 외인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매수세로 돌아섰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매도세가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외인들은 지금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위아래로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구나. 그게 주가에도 좀 나타났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하면 떨어뜨리고 올라갈 만하면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외인들이 밑에서부터 사기 위해서 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오면 찍어 누르고 매수하고 위로 올라오면 찍어 누르고 매수하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저는 뭐 당연히 싼 가격에 외인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싶을 건데, 그죠? 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이 신용 잔고를 좀 봐야 돼요.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밑에서 이 신용 잔고가 올라왔습니다. 신용 잔고가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과 거의 일치하죠. 15일부터 해서요. 15일부터 해서 자, 요렇게 신용 잔고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인들의 매수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5일부터
위아래로 그냥 변동성만 주고 있어요. 이 박스권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를 지금 외인들이 만드는 그 이유가 분명한 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녹색깔이 잔고거든요. 신용 잔고. 신용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캐치를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022년도 9월 말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이때 보시면요. 이때거든요, 여러분들. 꼭지점이죠. 요렇게 V자 반등을 할 때 맥점입니다. 그죠?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면요. 제가 이걸 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수급인데 2022년도 9월 말을 한번 가볼게요. 2022년도 9월 말. 2022년도 9월 말을 보면 어떤 형태로 좀 바뀌었냐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가 매도고 여기가 매수인데 매수하는 주체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도하는 주체가 별로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만약에 28일부터 해서 9월 1일로 설정을 하잖아요. 자, 매수하는 주체가 목원 빼고는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언제부터 바뀌었다? 9월 29일. 그러니까 9월 말부터 해서 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매수세로 외인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거의 안 보이시죠? 매도하는 주체가.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때 저는 어떤 부분을 좀 제가 캐치를 좀 했냐면 이때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순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하락폭이 깊어지는 순간들. 자, 이때 외인들이 뭐 했냐면요. 주가를 의도적으로 찍어 눌렀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의 물량, 신용 물량을 털어냈어요. 이 구간 안에서. 그리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 15일부터 해서 한번 볼게요. 15일부터 보면요.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조금 앞서고 있어요. 매수세가. 그죠? 매수세가 좀 앞서고 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보시면 매도하는 증권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매수하는 주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냐면 결국에 지금 외인들은요. 11월 15일 날 동시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포지션을 매수로 정했어요. 매수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이 코스피를 보면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잖아요. 15일부터. 그죠? 자, 그러면 이 코스피를 움직이기 가장 좋은 종목이 뭐예요?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수를 끌어내리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흐름이 바뀌었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IMF 때 외인들이 3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싸그리 끌어 모았어요. 그래서 현재도 그 외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지금 보시면 그래도 51%나 갖고 있어요. 외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지금 외인들이 많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원하는 건 결국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털어내고 있고 그리고 밑에서 싼 가격에 분명히 매수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자, 내가 외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삼성전자를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개인들의 신용 물량과 외인들의 수급 흐름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해 주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제가 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털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는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 일단은 7월 1일부터 해서요. 지금 이 공매도 잔고를 보면요. 19,000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7월 1일 이후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고 그 시발점이 어딘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바로 7월 10일과 7월 11일을 봐야 돼요. 이때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갑작스럽게.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7월 11일을 한번 볼까요? 7월 11일이 여기 고점이에요, 여러분들.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부터 주가가 쭉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매도의 잔고에서 신호가 좀 포착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차 거래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공매도와 굉장히 연결성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대차 거래가 자 지금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9월 말부터 해서요.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신호예요. 대차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 공매도의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공매도의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고 실제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매도라는 거는 결국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삼성전자가 내려갈 거다에 베팅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주가가 다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면 얘네들 지금 뭐 해야 돼요 원래? 그쵸? 싼 가격에 주가를 다시 사서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이니까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싼 가격에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싼 가격에 갚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싼 가격이다, 매수할 만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씩 안정을 좀 찾고는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 매수로 완벽하게 포지션이 전환이 됐구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 제가 이 동시 옵션 만긴 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11월 14일이었어요. 그죠? 이때 갑자기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으로 끌고 가던 외인들의 자, 이 수익이 정말 커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11월 14일부로 청산이 됐고 그리고 나서 포지션을 변경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2월 12일을 봐야 돼요. 12월 12일은요. 내마녀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내마녀의 날. 자, 내마녀의 날은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총 4가지 상품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자, 만기가 된다라는 건 이제 어쨌든 간에 포지션이 그동안 갖고 있던 포지션이 또 한 번 청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 저는 이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정말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걸로 좀 보여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죠. 자, 여기에 만약에 외인들까지 매수세로 돌아선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주가가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자, 이 공매도를 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싼 가격에 갚아야 되는데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네. 그러면 급하게 뭐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돼요. 없는 주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갚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터져요? 그쵸? 바로 공매도의 숏 커버와 숏 스퀴즈가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면 주가가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들 신용 물량을 털어내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간다?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저는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HBM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건데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이거죠. 뭐예요? 테슬라가 지금 삼성과 SK 중 한 곳에 HBM4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이 솔직히 이 테슬라 공급하는 거 저는 삼성일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잠깐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는 화면 자, 이 사진이 HBM4예요. 여러분들 HBM4 그죠? HBM3와 조금은 다른 구조죠. 자, HBM3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GPU가 있으면 그 옆에 HBM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HBM4부터는 어떻게 바뀐다? GPU 위에 베이스 다이를 얹고요. 그 위에 HBM을 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 베이스 다이예요. 이게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인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딱 2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삼성과 TSMC 딱 2군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미국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TSMC를 지금 현재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가 어디 회사예요, 여러분들? 대만 회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대만 회사기 때문에 자, 이 지금 TSMC를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 SK하이닉스는 이 베이스 사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TSMC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죠?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쳐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쵸?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 모든 거를 혼자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드는 속도, 기간도 빠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사실상 지금 이 트럼프와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데 그 친분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왠지 삼성을 좀 선택해 줄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빠르게 뭘 통과해야 된다? 결국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테슬라 쪽에 분명히 HBM을 납품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때 정말 외인들한테 다시 한번 기대감이 강하게 심어지면서 매수세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니까요. 자,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될 날짜 12월 12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HBM4에 대한 부분도 사실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잘 될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가 저는 한번 내려올 거로 보여져요. 왜냐면 외인들이 지금 주가를 쉽게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12일 전에 이 전에 왜냐면 이때 포지션이 일단 청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주가를 한번 누르면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 털어내고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외인들이 매수세가 돌아서고 그리고 나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12월 12일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뭐 해야 된다? 준비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매수 준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급하게 매수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그 이유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구간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구간 매수 대기만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충분하니까 여유 있게 삼성전자 조금 관망하다가 정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주 대표랑 같이 한번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4년 넘게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동안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건데 자, 제가 이 7월 11일 날에도 매도 안내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전부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자, 이거 라이브 방송으로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또 말로만 드리면 믿지 못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짧게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8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요.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지금 부랴부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일단 삼성전자 중요한 구간에 정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위치에서 과연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변곡점에 우리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그죠?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RSI에 불이 켜진 날은 하락세가 무조건적으로 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RSI에 불이 좀 켜졌고 지금 이 상승 추세의 윗구간, 이 저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을 그 가능성이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 7월 11일 날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서 그 많은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 매도해야 된다, 뭐 매수해야 된다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정확한 타점 시점에 그죠? 정확한 시점에 여러분들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사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여태껏 틀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 100%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근데 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여태껏 삼성전자를 20년 매매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런 부분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나는 매도할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들어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와 물타기를 좀
진행하고 싶고 어디서 반등하는지도 알고 싶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대표 라이브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매수 신호가 오면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그리고 매도 신호가 오면 매도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대표 라이브에 반드시 참여를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라이브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 627에 8706번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주대표랑 같이 최저점 바닥에서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최고점에서 같이 매도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대표 라이브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남겨서 꼭 참여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짧게 공지를 좀 하나 드릴 건데,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대표 개인 번호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 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해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 대표한테 이렇게 010-6227-8706번 주 대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 대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